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김수영이 만난 22개국 108개의 사랑. 사랑을 배우고 기록하다. 김수영. 출판 꿈꾸는 지구. 낭독 IM 나는 명상. 우리 사랑 연습할래요? 사랑을 수집하신다고요? 예정에 없던 싱가포르 방문 중 예정에 없던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네샤와의 첫 만남이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친구의 착각으로 다른 약속과 나의 약속이 겹쳐 셋이서 어색한 점심을 하게 되었다. 나의 러브 파노라마 프로젝트 이야기에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철학을 전공했고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친구가 자리를 뜬 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일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내 말에 그는 다음 약속을 하나, 둘, 셋, 넷 취소했고 나 역시 인터뷰를 취소했다. 점심때 시작된 만남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수술대에 올라 생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꿈을 쫓아 살아왔다. 그런 사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와의 대화는 가볍기보다는 무거웠고 즐겁기보다는 신성했다. 결코 평탄치 않았던 그의 인생과 그 삶의 여정을 지탱해준 사랑의 경험들이 영혼의 깊이를 다져놓았기 때문이리라. 난 사랑이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 그 억겁의 시간 동안 동시대에 태어난 70억 인구 중 단 한 사람에게 한순간 그토록 강렬하게 매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이 바뀌고 그에 따른 감정도 바뀌니까요.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랑이 오죠. 지구의 역사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게 시간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고통과 기쁨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이니까요. 그럼 사랑이란 태생적으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호르몬에 좌우되는 감정 상태라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난 사랑의 우정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정엔 호르몬의 유효기간도 없죠. 아무 조건 없이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요.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우정은 친밀감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내가 지난 1년간 그토록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걸까?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정말 박식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거나. 그렇죠. 우정은 어찌 보면 사랑보다 한 단계 위의 인간관계죠. 연인이 아니면서 소울메이트. 그야말로 영혼을 교감하는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소울메이트가 아니면 연인이 되기 힘들어요. 우정의 기반이 없는 열정은 욕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수영 씨처럼 좋은 사람은 평생 친구로 두고 싶으니 우리 절대 연애하지 말고 우정을 쌓아요. 소울메이트가 된다면 더 좋고. 네? 지금 저한테 분홍 코끼리 화법을 구사하시는 건가요? 분홍 코끼리가 뭐죠? 분홍 코끼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계속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죠. 난 어차피 내일 떠날 사람이라 당신과의 연애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연애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럼 절대 싱가포르를 떠나선 내 생각하지 마요. 보고 싶어 하지도 말고요. 사랑에 빠질 생각 따위는 더더욱 하지 마요.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자리를 옮겼다. 어떤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한창이었다. 이미 8시간 동안 떠들어댄 우리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공연을 지켜보았다. 라이브 공연, 무대 스포트라이트,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가수. 왠지 모르게 낯익은 이 상황은 무엇일까? 그 익숙함의 실제를 깨달은 순간
나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났다. 그는 왜 웃느냐고 물었다. 한 뮤지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의 음악을 사랑했지만 내가 바라는 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었는데 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방금 깨달을 정도로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먼 옛날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세상엔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상실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닌 인연이 잠시 내 곁에 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인데 그땐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지금에야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고, 1g의 감정도 싣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자 집착이었죠.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그 사람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멀어지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정작 나는 그 사람의 꿈, 아픔, 상처에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걸 주면서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다 불행해졌죠. 소유하려던 사람도 소유당했던 사람도. 잠시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며 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멋진 경험을 했죠. 그렇게 완벽한 순간들을 함께 했지만 그녀는 내게 마음을 완전히 주지 않았어요. 수영 씨가 말한 대로 여자 마음속에 의자가 단 하나 있다면 그녀는 내게 그 의자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난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자를 뚝딱뚝딱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은근슬쩍 팔걸이에 걸터 앉아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화가 치밀었어요. 결국 난 돌아왔고 그녀는 세계 일주를 계속했죠.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자 더욱 불안해지더군요. 내가 갖지 못한 그 의자를 다른 누군가가 채가는 것은 아닌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초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집착과 질투가 마음에 독이 되었군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끝냈고 한참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데 나는 그 순간에 감사하기보다는 채워지지 않을 내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고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깨달았죠. 우리는 결코 다른 누군가를 소유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는 걸. 수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의 사랑이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신을 향한 사랑? 우리는 신을 숭배하고 사랑하지만 신을 소유하려 하진 않잖아요. 그저 신의 은총에 감사해야 할 뿐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신이 있어요. 그 신성을 깨닫고 서로를 신처럼 여신처럼 받들고 그 존재에 감사하면 싸울 일도 집착할 일도 없을 텐데. 라이브 공연은 어느새 끝나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 빽빽한 건물들 사이 울창한 나무들과 간혹 들려오는 새소리와 도시의 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밝은 보름달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10시간 전만 해도 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영혼 깊은 곳까지 내보이고 있었다. 이미 밤이 깊었기에 아쉽지만 기약이 없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또 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분홍 코끼리는 정말 없는 걸까? 검색해보니 힌두교의 신 가네샤가 검색되었다.
내가 아슈람에 있을 때 스리 가네샤, 자야 가네샤 하고 만트라를 외던 그 지혜의 신, 그에게 분홍 코끼리가 존재한다고 앞으로 가네샤의 가를 뺀 네샤라고 부르겠다 했더니 그는 나를 풍요와 사랑의 여신 락시미에서 락을 뺀 심이라고 부르겠다 했다. 다음날 나는 인도네시아로 떠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메신저를 통해 계속되었다. 자카르타의 번잡한 쇼핑몰에서, 파당의 포장마차에서, 수마트라의 상징인 뾰족뾰족한 지붕들 아래를 걸으면서도 대화는 이어졌다. 내가 수마트라에서 자카르타를 거쳐 롬복으로 가는 날, 그 역시 출장을 왔다며 자카르타 공항으로 나를 찾아왔다. 끊임없는 안내방송과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 공간만 진공된 듯 했다. 시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예전에 내가 만일 1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내 꿈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번 여행 중에 나는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삶에 도전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영감을 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겐 최고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꽃봉오리 같은 그들의 가능성을 피워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어요. 시민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네샤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의 빙산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수면 위에 아주 일부분만 보죠. 훨씬 더 깊고 넓은 자아가 있는 그 수면 밑까지 보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샤는 그 아래 깊은 곳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 빙산의 아래엔 잘난 나뿐만 아니라 못난 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좋은 면을 보고 못난 면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과도 같아서 반짝반짝 닦아줘야 더욱 빛나는데 깨지고 먼지 가득해지도록 놔두면 거기에 비치는 내 모습도 상대방의 모습도 추해지기 마련이죠. 맞아요.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온몸으로 폭풍과 찬바람으로부터 지켜줘야 단단한 씨앗이 겨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는 막연히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공부나 일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히 노력했으면서 사랑은 실패를 해도 배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 왕자님이 나타나도 하인 취급을 했겠죠. 지난 1년간 사랑에 대해 배웠으니 다음엔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코코넛 주스를 마시던 그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왔다. 그럼 우리 사랑 연습해보는 건 어때요? 사랑 연습? 그게 뭐예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딱 한 장의 도화지만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한 번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용 도화지 역할을 할게요. 사랑에 관해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려봐요. 실수할까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연습해봐요. 나는 한동안 내 사랑에 관한 생각을 잠시 접고 있었다. 어차피 떠날 텐데 굳이 누군가에게 마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이 여행을 통해 사랑을 찾겠다던 내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왜 사랑에 빠지려고 해? 넌 지금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행운을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마음을 도둑맞기라도 해봐. 넌 반쪽 마음만 가지고서 전 세계를 여행할 테지. 나머지 반쪽은 그 남자에게 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 지금 이 상태를 즐겨. 아니면 네가 어디를 가든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든가. 그 말을 들은 후 누군가를 굳이 만나려 애쓰지 않았다. 그런데 사랑 연습이라니.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한 걸까? 사랑 연습을 하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연습은 어디까지나 연습일 뿐입니다. 도와지는 그림을 택할 수 없어요. 그리는 사람의 진실과 의도에 따라 다른 그림이 그려지겠죠. 만일 그림이 망가지면 어떡하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진실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추억이 될 테고,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멋진 삶 아닐까요? 피식 나는 설득당했다. 어느덧 내가 탈 비행기의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 주에 발리에서 사랑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급히 보안 검색을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하니 정신이 번뜩 들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기로 한 거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를 다시 만나기까지 열흘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니, 내 인생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을, 이 우주를,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느 밤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작은 키, 통통한 몸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얼굴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잔주름, 다리는 휘고 골반은 비틀어진 데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인 내 모습이 거울 속에 있었다. 덤벙대다 넘어진 상처와 거친 10대 시절이 남겨준 화상과 칼자국.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모기와 온갖 벌레들에 물린 흔적까지.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많은 바다와 산과 정글과 사막을 건넌 내 몸이 내 삶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자랑스러운 일만큼이나 부끄러운 일도 과오도 많은 삶이었다. 말썽쟁이, 골든벨 소녀, 고학생, 알바생, 패기 넘치는 직원. 누군가는 모험심 넘치는 여행자로, 누군가는 롤모델로, 누군가는 암 극복자라는 민망한 타이틀로 나를 불렀다. 어떤 사람에게 난 희망의 상징이었고 인생을 바꿔놓은 책의 저자였다. 반면 내가 힘겨워했던 순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은 나를 까칠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여자로서의 나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겐 집착의 대상이었으며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쁜 여자였을지 모른다. 반면 내 못난 모습 그대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절망했던 순간 내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삶의 수백만 순간들이 온몸의 세포 속에 알알이 박혀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그런 나처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수백만 순간을 살아온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겠지. 지난 13개월간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의식 또는 무의식에 남겨진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을 거부하는 사랑 불능자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더욱 갈구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사랑 중독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며 사랑하는 성숙한 연인들. 사랑을 통해 존재를 꽃피우고 이상적 자아에 가까워진 사랑가들. 결국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하진 않지만 나 자신만큼이나 불완전한 또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 아닐까? 시작에서 끝까지 닿을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의 깊고 오묘한 우주만큼이나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우주를 포용하는 것. 그 두 개의 우주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닐까? 언젠가 나의 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인생으로 걸어와준 그 고마운 존재와 그의 우주를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 문득 명상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고요함 속에서 공명이 더욱 증폭되어 존재 깊은 곳 상처까지 치유하고 내면의 빛으로 서로의 우주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과 함께 춤추고 명상하고 여행하며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나는 짐을 싸며 티베트 사원에서 쓰는 종과 초와 향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처투성이의 나를 품어주고 내 영혼을 사랑해준 모든 고마운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오늘은 네샤가 발리에 오는 날, 바로 사랑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다. 나는 발리 공항에 가서 그를 기다렸다. 오랜 시간 혼자 여행을 해온 나로서는 공항에서 누군가가 기다리다 달려와 안아주고 정말 기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이 늘 부러웠다. 그래서 나도 그 기쁨을 이 사람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사랑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공항에 나온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는 나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며 눈을 가린 채 어떤 곳으로 데려갔다. 열대의 꽃향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상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뻔했다. 꽃잎으로 가득 채워진 수영장 주변으로 수십 개의 초가 반짝이고 있었다. 잊고 있었던 루미의 시가 다시 떠올랐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깜짝 놀란 나를 바라보며 그가 미소를 지었다. 여신님을 위한 성스러운 신전이에요. 내게 시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만이 가능한 여신이니까요. 우리가 신전이라 명명한 이곳의 한켠에 나는 꽃잎으로 원을 만들고 그 안에 글을 눕혔다. 요가의 송장 자세처럼 양팔과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라고 했다. 나는 티베트 사원에서 가져온 종을 올려 공간의 에너지를 씻어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모아 정신을 가다듬었다. 공기를 형성하는 산소와 질소마저 뿔뿔이 흩어져 대기에 가라앉은 듯한 순간 이 우주에 오직 나와 그만 존재하는 듯 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해주고 싶었던, 사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그려보고 싶은 사랑을 마음껏 그려보라 했죠? 그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줄게요. 난 당신의 삶을 사랑해요. 당신이 이제껏 쌓아온 지식과 지혜와 여유와 성취를 존경해요. 당신이 이 세상과 교감하며 성장해온 시간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사랑하죠. 난 당신의 몸을 사랑해요.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었죠. 태양, 바다, 구름, 비, 물, 흙, 바람,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생명력으로 전환되었어요. 즉,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죠. 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해요. 당신을 잉태하고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 당신의 첫사랑, 그리고 다음 사랑, 그 다음 사랑, 당신이 사랑했고 당신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과 나눈 그 사랑을 사랑해요. 난 당신의 부족함과 상처와 아픔들을 사랑해요. 알아요. 당신 역시 많이 실패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했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까지도 사랑해요. 당신도 나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그 두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를 감싸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사랑해요, 당신의 존재를. 고마워요, 지구에 와줘서. 사실 이건 나 자신에게
내 사랑에게, 그리고 전 우주에 바치는 만트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었다.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고 솜처럼 뽀송뽀송한, 하지만 무게가 없고 보이지 않는 포근한 막이 우리를 뒤덮었고 그 안에서 내 심장은 따뜻해졌다. 그 따뜻한 심장에서 핑크빛 에너지가 흘러나와 온몸을 휘돌았다. 한참 후 그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빛났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의 우주를, 그 우주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연습치고는 너무 진심처럼 들리네요. 진심이니까요. 매 순간이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고, 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꽃과 촛불과 향기가 가득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호흡하며 명상했다. 어느덧 사랑 연습을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공항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나눴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아무런 약속도 필요 없었다. 그저 충만한 미소로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출구에서 헤어지는 순간 그가 물었다. 이 사랑 연습이 도움이 되었나요? 그럼요,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생의 모든 존재가 사랑임을. 그 사랑의 모든 순간이 축복임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알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